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복습이었는데요. 이거 절대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자꾸 듣고 보다 하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러고 나면 별 얘기가 아닌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되게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여튼 뭐 유명한 논문인데 뭐 지금 너무 당연, 그러니까 훌륭한 논문일수록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당연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죠? 당연하죠. 훌륭한 논문일수록 후대 사람들이 보면 저 때는 왜 저걸 몰랐지 하는 게 진정 훌륭한 논문이죠. 후대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이에요. 자, X, Y 채널인데, 자,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이미지에선 말이 안 돼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쵸? 뭐 1채널짜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물론 뭐 상수배가 될 수는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는데? 근데 뉴럴 네트워크에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에 대해서 웨이티드 썸을 해서 논리니어까지 통과시키는 거죠. 자,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컨볼루션은 그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곱하고 더해서 논리니어 통과시키는 것까지, 여기서는 논리니어까지 합친 거예요. 예.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숫자 곱하고 더해서 논리니어 통과시킨 게 뭐죠? 풀리 커넥티드. 그건 뉴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안에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게 저기에도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 많이 하는데요. 좀 의미 생각해 봅시다. 이거 뭐예요? 그 위치에 동그라미가 있었냐? 세모가 있었냐? 네모가 있었냐? 이걸 다 묻는 거죠. 만약에 가로축 선도 있고 세로축 선도 있으면 뭐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있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뭐가 있었냐라는 걸 종합해서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좀 더 복잡한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바이원 컨볼루션은 그 자리에 뭐가 있는지를 종합하는 건데 언제 진짜 유용하냐 하면 지금 피처 맵이 디멘전이 너무 커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 좀 한 300 채널이 됐다. 좀 압축을 하고 싶다. 그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되게 좋죠. 채널 압축 아주 역할이. 자, 요 그림이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형상화한 건데요. 자, 이것도 처음엔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게 이제 컨볼루션을 형상한 건데 요만큼의 입력이 있으면 그것들을 웨이티드 썸을 해서 요 자리 채워준다는 뜻이에요. 컨볼루션을 지금 그림으로 표시한 거예요. 되셨나요? 이게 이제 여러 개의 필터라서 이제 요게 이제 볼륨 있는 것처럼 나온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은 요거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요쪽 방향으로 뉴럴 네트워크 하나 통과시키는 거죠. 요것들에 대해서 뉴럴 네트워크 하나 통과시키는 거죠. 그게 원바이원 컨볼루션이고 그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작은 뉴럴 네트워크가 잔뜩 들어가 있는 거죠. 언제 가장 유용하다고요? 채널이 엄청 채널 내가 좀 줄여주고 싶을 때. 혹은 뭐 이쪽을 컴캐트 시켜가지고 한 번 더 압축시켜줄 때. 이쪽에서 100개 오고 이쪽에서 100개 오면 200개인데 이제 다시 100개로 줄여준다든지. 뭘 더해야 되는데 개수가 안 맞아요. 그럼 개수를 맞춰준다든지.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런 용도로 아주 곳곳에 들어가 있죠. 곳곳에. 이게 이제 구글넷이에요. 구글넷. 이게 이제 저 구글넷 저때 밈이라고 그러나요? 인셉션에 그게 유행을 해서 뭐죠? 인셉션. 이게 뉴럴 네트워크의 다음 버전 인셉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게 고잉 디퍼가 킨 거죠.
내가 이제 뉴럴 네트워크를 레이어를 더 쌓아서 트레이닝하고 싶다라는 거죠. 레이어를 더 쌓아서 더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다 다음 시간이거나 네트워크를 깊게 쌓아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게 아주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트릭들이 이제 기술들이 발달해서 많이 되는데 전에는 그냥 깡으로 했더니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구글 넷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2015년이니까 14년 이럴 때 이제 이미지넷에서 우승한 네트워크인데요. 자, 보시면 이제 뭐 시작하는 게 있고 출력 그게 있고 그다음 중간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왜 붙어 있냐 하면 요게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가 여기 걸리는 건데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트레이 시키려고 트레이 잘 안 된 거죠. 너무 깊어서. 그래서 중간중간에 크래시파일 붙인 거예요. 여기서도 구별이 돼야 되고 여기서 구별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구별을 하려고 얘네들 좀 배우는 거고 여기서 구별을 하려고 얘네들 그러니까 뭔가 정답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요즘엔 저렇게 하지 않아요. 저렇게 안 해도 잘 되니까. 근데 저 때만 해도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아서 보조 크래시파일을 다뤘다. 근데 그걸 빼고 봤더니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 하나하나를 인셉션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넷은 이걸 이해하시는데 인셉션 모듈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인셉션 모듈 맨 뒤에 풀리 커넥티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인셉션 모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요즘엔 또 뭐 이렇게 디자인을 꼭 하지는 않은데 이제 저 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디자인이었는데 이제 밑에 레이어에서 뭐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나오겠죠? 예. 근데 이제 액티베이션이 나오는데 이거를 뭔가 정보를 잘 추출해서 다음 액티베이션 넘기고 싶어요. 자, 정보를 잘 추출하려면 그 위치에 있는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주변도 그 점에서 뭐가 있는지도 잘 보면 좋겠죠. 그 다음에 3 곱하기 3으로도 보면 좋겠죠. 그죠? 5 곱하기 5도 보면 좋겠죠. 7 곱하기 7 얘기도 나와요. 그건 계산이 맛을 안 한다고 했는데 뭐. 이거 이제 다 해보고 싶은 거죠. 정보를 잘 추출하도록. 그 다음에 뭐 풀링도 요 맥스 풀링 같은 경우도 스트라이드가 없으면 입력 크기가 안 바뀌겠죠. 풀링도 하고 싶고 그걸 다 해가지고 컨캐스 시키려고 했더니 레이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채널 수가 계속 기하급수로 느는 거죠. 그러니까 저걸 다 하는데 채널 수는 늘리고 싶지 않으면 저거 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그러니까 이게 압축인 거죠. 내가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붙이고 싶은데 너무 커지는 건 맞도록 쫙 한 다음에 한번 압축, 한번 쫙 한 다음에 압축 이런 식으로 해서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한 거죠. 뭐 제 말대로라면 사실은 3 곱하기 3이 뭐 순서가 좀 바뀌어야 되긴 한데 이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서 이렇게 설계가 되는 거지. 가만 보면 어떤 측은 192개인데 채널이 어떤 측은 164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해봤더니 되더라가 어느 부분이 있는 거죠. 큰 틀에서는 이게 설계를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마 이건 추측이긴 한데 이제 이 줄이고서 3 곱하기 3을 하는 게 계산량이 훨씬 적겠죠. 3 곱하기 3이라는 계산량이 좀 있는데 그렇죠? 좀 줄여놓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하여튼 뭐 이게 이제 기본 모티베이션이에요. 자,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마지막에 에버리지 풀링을 해요. 에버리지 풀링이 뭐죠? 평균으로 풀링. 자, 이게 피처에서 채널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어. 개 채널, 고양이 채널, 뭐 돼지 채널이 있어요. 그럼 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만 알면 돼요? 그 채널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그 이미지에 개가 얼만큼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마리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채널의 그러니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트레이닝이 됐다면 각 채널에 가진 의미가 명확해서 거기 있는 숫자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냥 에버리지 풀링을 해요. 각 채널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하고
평균 낸 다음에 프리퀄리티 레이를 한 번만 통과시키는 거죠. 의미상으로는 이제까지 하이레벨 피처고 뭐 다 뽑았으니까 뭐 걔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다 됐고 있냐 없냐만 딱 하는 거죠. 있냐 없냐를 하는 거고 걔가 뭐 꼬리가 있고 다리가 있고 뭐가 있으면 고양이다. 그거는 FC한테 넘기는 거죠. FC는 하나는 필요해요. 예. FC. 르넷 뭐 알렉스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파라미터가 어디서 먹었죠? 파라미터라는 건 미지수의 개수죠. 프리퀄리티 레이어에서 거의 다 먹어요. 파라미터. 기억하시나요? 뭐 컨버전 레이어는 파라미터 몇 개 없어요. 계산량 거기다 쓰이지만 파라미터 개수는 별로 없어요. 근데 프리퀄리티는 1000만 돼도 12육승인데 예. 엄청난 거죠. 예, 프리퀄리티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 사이즈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면 굉장히 작아요. 알렉스넷이 저장하면 한 200메가쯤 될 거예요. VG넷은 한 500메가. 구글넷은 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메가면 될 거예요. 알렉스넷은 프리퀄리티가 2개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여기서 먹는 거죠. VG넷은 나중에 하나 줄긴 하는데요. 나중에 준다는 얘기는 꼭 하나 더 필요 없네 라고 해서 빼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최초 버전은 3개예요. 500메가면 훌쩍 넘어요. 200메가일 거예요. 꽤 큰 거죠. 여기 적혀있군요. 파라미터 계산 그러니까 뭐 4바이트로 한다 곱하기 4 정도 하시면 되겠죠. 엄청 엄청. 오퍼레이션 수는 좀 늘긴 해. 이거 적을 수밖에 없는데 프리퀄리티 하나밖에 안 쓴 거죠. 맞죠. 자, 알렉스넷 기억을 하신다면 뭐 이제 이런 그림들 보시면 자 알렉스넷 맨 처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좀 약간 추상화해서 얘기하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죠. 알렉스넷입니다. 플레이스 홀더는 입력이 들어간 거고 거기서 컨볼루션 2D 바이어스 헤드 더하고 그 다음에 렐로 통과시키고 뭐 요거는 이제 요즘 안 쓰니까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그 GPU로 2개 나눠서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그 똑같이 한다고서 그냥 2개 컨버전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똑같이 한다고. 그냥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아니네 그냥 컨버전 하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고 FC 3개네. 3개네요. 이거 알렉스넷인데. 세 개네요. 아무튼 예 그렇게 된 거고 결과는 뭐 보시면 이거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오랑우탄. 침팬지. 고릴라. 침팬지 거예요. 침팬지가 우리 인간한테 굉장히 가깝죠. 얘네들보다도 사람 좀 위주를 맞을 거고. 하는데 요거 안 되는 거 요거 저기 뭐 하마라고 하고. 요거는 화분이라고 하고 카니팔라 그렇죠? 자 여기에 알렉스넷이었습니다. VGG19 이거는 뭐 성게 맞죠? 이게 맞아요. 이게 뇌처럼 생긴 브레인콜. 산호초인가요? 이게 맞아요 이름이. 얘도 슬련이 헌드머지도 어떤가 집회지 없나요? 제가 뭐 다 잘하는 건 또 아니니까. 이것도 뭐 니모? 뭐 이렇게 한 것 같고. 잠깐만요. 여기. 자 VGG19인데요. 자 VG19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해요. 컴보, 바이오스 헤드, 렐로 똑같은 게 쫙 올라가는 이게 19층에 있는 거죠. 맞아. 그렇게 VGG19 이 구조가 이렇게 단순하다 보니 사람들이 좀 연구 목적을 더 많이 가져다 쓰죠.
연구 목적으로 하는 아. 그러니까 내가 다시 저 기본 모듈 가져다 쓰는데 단순하면 단순해서 좋잖아요. 그게 뭐 좀 네. 계산량이 많더라도. 예, 구글부터 볼까? 자, 이 구글 넷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게 이제 보조 구별하는 게 이제 세 개 보이시죠? 네. 그다음에 인셉션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고 에버지 플링 맞아. 이 안에 플리커 상태가 없네. 여기 들어가 있나? 여기에 넣었네.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하고 바이스 넣는다는데 프리퀀트 여기 넣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 이름 붙이는 거니까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붙일 수도 있겠죠. 아까 저도 컨볼루션 레이어에 논리력까지 넣은 걸 컨볼루션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새겨서 상황 맞아 보시면 되고. 자, 요게 그림 인셉션 모드 느낌이 오시죠? 같은 뭔가 뭐 해가지고 콘캣 해가지고 여기 인셉션인 거죠. 그쵸. 네. 자, 되셨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도대체 입력 중에서 이것도 사실은 뭐 제 관심사 분야기도 하고 그 좀 사실 오래된 연구 결과기도 해요. 근데 정말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게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요. 뉴럴 네트워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는 요 왼쪽 위에 적혀 있어요. 도대체 이미지에 뭘 보고서 그러는 건지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 클래스의 어디를 보고서 저런 판단을 하는지 그걸 흰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교도소, 감옥 이 이미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설정 그림.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교도소가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이미지로 표시하자면 설정 느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프리즌으로 뭐로 배운 거예요? 세로 방향 선들로 배운 거죠. 인듀럴 네트워크. 아, 내가 널 잘못 가르쳤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왜 이걸 프리즌이라 하는지, 이걸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지는 사실은 뭐 또 다른 이슈지만 이런 걸 보면 띄울 것 같은. 옷장으로 보고 있죠 지금 얘를.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수리가 참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수리가 참 쉽지 않겠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내가 뭘 트레이닝 해놓고 이게 트레이닝이 잘 됐는지 목적으로 쓰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죠. 내가 트레이닝이 잘 됐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활성화가 되겠죠. 실제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어디 강의 같은 데 가서 들은 얘기로는 이게 탱크를 찾는 이미지에 탱크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하려고 탱크 사진 잔뜩 모은 거죠. 있는 사진 없는 사진. 그래가지고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 다음에 돌려봤는데 기가 막히게 찾는 거예요. 탱크가 벽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찾는 거예요. 탱크가 있다고 그러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불안.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이게 그런 거죠. 탱크가 자기가 탱크 사진을 오전에만 찍은 거예요. 탱크 사진은 예. 다 오전에만 찍은 거고 탱크 없는 사진은 다 오후에만 찍은 거예요. 뭐 좀 말이 정확히 맞는 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이게 사실이라기보다는 거기 가진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뉴럴네트워크가 뭘 배운 거예요? 탱크를 배운 게 아니라 낮이냐 밤이냐. 그 오전 오후 구별한 뭘 배운 거예요. 뭐 그림자나 뭐 이런 거 구별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뉴럴 네트워크 갖고서 뭘 했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내가 원하는 걸 구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모르고 있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내가 병인자인지 구별해야 되는데 그 병이 있을 때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미지 끝에다 뭐 사인을 해놨어요. 표시를 해놨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럼 뉴럴 네트워크는 그것만 보고서 100% 구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트레이닝 해놓고 숫자가 나왔을 때 이런 걸 돌려봄으로써 그러니까 자기도 뭐 디버깅 목적이 되는 거고 딴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보세요 이게 좀 다 병변에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병변을 찾아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까 보여드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제 코드는 아니고 이제 그림 하나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것도 알고 나면 굉장히 단순한데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데 이제 앞에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와 액티베이션의 의미를 알면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고 이제 그 의미를 모르면 이제 이게 뭐 하는 연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요즘에 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랑 거리가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해하기가 쉽고 직관적이니까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이미지가 들어가서 컨볼루션 레이어 통과 해서 뭐 이런 액티베이션이 나왔어요. 예. 이게 여기까지 트레이닝 된 걸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새로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요 피처맵까지는 이제 트레이닝 된 걸 쓰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제 GAP를 하는 거죠. 저 뭐의 약자일까요? 글로벌 에버리지 플레이. 아 적혀 있나요? 예.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감이죠. 그러니까 저기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하는 거죠. 뭐 꼭 평균이어도 되고 그냥 사실 뭐 픽셀 개수가 똑같으니 평균에 다 더하는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저 파란색은 저기 있는 파란색 그 채널에 모든 숫자를 다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파란색 채널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이다. 아, 죄송합니다. 천만 다행이네요. 녹화 중이라서 뭐 팬데믹에 공포도 적으실 테고 두 분은 좀 있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적힌 숫자들을 다 더한 거죠. 그러면 이 손이 있다면 이 이미지에 손이 얼마큼 있는지인 거죠. 요거는 뭐가 있다면 얼마큼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다 플리커런트 레이어 하나 붙여서 트레이닝을 해요. 요 부분 새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예. 됐어요? 그래서 요걸 갖고서 구별을 했는데 뭐 무슨 개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개가 나왔어요. 만약에 이 트레이닝했을 때 W1이 숫자가 양수로 크다면 그럼 요 숫자는 이 이미지를 개라고 분류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기여도가 큰 숫자인 거죠. 만약에 이 숫자가 0이라면 그건 관심이 없다는 거고 만약 음수라면 아닌데 뭐 음수경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쫙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고정시키고 이 부분을 프리퀀시 하나로 트레이닝 했을 때 요 개수는 요 클래스를 지지하는 애들은 큰 숫자가 나올 거고 요 피처맵과 클래스 관계는 됐어요? 예. 그럼 제가 개라고 나왔는데 요게 나온 이 숫자를 예. 요 파란색에다 곱해요. 원래 여기서 뭐가 있었다는 거는 요 파란색의 그 특징 뭐가 이미지상에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예. 걔는 강조. 예. 그 수에 따라서. 예. 예. 그 수에 따라서 너는 빠져. 예. 예. 넌 뭐? 그걸 다 더하면 요거에 대한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는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채널 맵이 각 채널마다 어떤 의미를 갖는데 그 어떤이 뭔지는 모르는데 그거를 각 클래스를 구별하는 웨이트로 써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더해가지고 쫙 하면 저게 나오는. 그게 아까 보여드린 그건 거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렇게 뭐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구별하다 보니 최종 구별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죠. 아까 보면 뭐 이렇게 시동치 않았죠 성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분야에 어떤 굉장히 훌륭한 인사이트를 주는 거죠. 아 저런 식으로 특히 뭔가 미션 크리티컬한 거에 대해서는 뭐 내가 스스로 디버깅 목적. 이거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디버깅하는 거나 저걸 붙여서 해본다는 게 사실 이제 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별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한번 붙였으면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수준으로 남고 붙여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도 플리커런트 하나니까 밑에 건 다 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예.
또 뭐 10분, 20분이면 될 테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디버깅 툴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굉장히 잘했죠? 예. 자, 프리즌. 아, 너는 세로 방향 선들을 프리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가소로는. 아마 그 우리 하마 뭐 그런 것들 다 결국 따져보면 뉴럴 네트워크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유치하고 원시적이지만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기술보다도 나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텀이 하나 나오는데요.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랑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와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머신러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선택인데 지금까지 본 거를 갖고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진을 보고서 그게 교도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아니 우리가 아니라 아까 뉴럴 네트워크 세로 선들 보고서 한 거죠. 그러니까 걔는 교도소 아닌 거를 구별하는 굉장히 단순한 규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규칙을 해서 그 규칙 세로선이 적으면 너는 교도소가 아니다. 세로선이 많으면 구별을 하는 거예요. 디스크리미네이션. 너와 너의 구별한 구별에만 집중하는 거죠. 사람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초등학생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굉장히 어린 사람한테 소와 닭 구별하는 걸 가르치는데 급성 과목에 되게 뭔가 이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걸 안 가르치고 구별 한 번만 가르치는 거 속성으로. 너 그래 뭐 큰 게 나오면 너보다 큰 게 나오면 소라고 해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걔한테 코끼리를 보여주면 말하자면 이걸 보여준 격인 거죠. 여기서부터 굉장히 멀리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본 거랑 다른데 이게 이제 인간의 반응인 거고. 속성으로 무조건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저렇게 찍어라라만 배운 사람한테는 진짜 확신에 차서 진짜 크네.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크죠.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인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라기보다는 지금까지 트레이닝한 방식을 지금까지 설명한 거의 대부분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로 트레이닝을 한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디스크리미네이티브는 아닌 거고 뉴럴 네트워크 제너러티브로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한 뭐 구별해라 맞춤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가 구별하는 법만 배우는 거예요. 그 외에는 배울 동기가 없잖아요. 배울 수도 없고. 제너러티브 어프로치는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그 제너레이트 뭐 이제 만들어낸다 그 제너레이티브인데 아이한테 너 소 이렇게 생겼는데 소 그림 그려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영역을 칠해놓은 거죠. 또 소 하나 그려봐. 그러면 이제 그리는 거죠. 오, 잘 그렸네. 이번에는 좀 파란, 좀 꼬리가 길고 뭐 어떤 거 하고 좀 털 많은 그려봐. 그리는 거죠. 뭐 이제 다 그려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주면, 소가 아무도 아닌데? 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제너러티브 어프로치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 트레이닝하고 그런 것들은 다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로 트레이닝한 거 기존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이 말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가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얘를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약간 수학적으로 쓴 건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얘가 들어가면 뭐다라는 거를 그냥 사후 확률 포스테리아만 잘 하도록 가르치는 게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인 거고 내가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떤지까지 다 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구별하도록 가르친 건 제너러티브 어프로치인 거죠. 우리는 요거 기준으로 대부분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로스 펑션도 크로스 엔트로피도 다 이런 맞냐 틀리냐 답 맞췄다 틀렸다 이것만 계속 얘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 구별하는 법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어프로치 보면 뭐 서포트 베타 머신 뉴럴 네트워크가 꼭 그렇게 제한되는 건 아닌데 디스크리미네이티브 여기도 당연히 뉴럴에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뉴럴 네트워크는 그냥 백지 같은 건데 이걸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다 쓸 수 있는 건데 여기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라면 이건 사실 좀 분류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예. 저 광어랑 도다리랑 구별하실 수 있어요? 좌광우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봤을 때 이쪽에 눈이 있잖아요. 아. 광어. 반대쪽 이쪽 있으면 도다리. 제 어릴 때만 해도 광어가 훨씬 비쌌거든요. 그때 양식이 잘 안 됐었나 봐요. 요즘은 도다리가 더 비싸죠. 도다리는 양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양식할 채선성이 안 많대요. 광어는 살도 잘 찌고. 자, 이렇게 외우면 광어와 도다리 구별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도다리가 뭐 수백 종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도다리도 있어요. 오른쪽. 예, 이쪽에 있는. 광어. 디스크리미네이터 어프로치는 위험은 항상. 위험. 예,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항상 좋으냐? 그건 제너러티브 어프로치 트레이닝 하는 게 이제 극악이죠. 여러 가지 굉장히 복합적인 게 있어요. 자, 굉장히 중요한 건 컨버션 레이어의 이제 중간중간 액티베이션은 3D 피처 맵을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원 바이 원 컨볼루션, 에버리지 풀링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고, 그거 없이 보면 이게 사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겹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이 피처 맵에 대해 잘 이해하고 그러면 뭐 이제 딥들 이런 거 이해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뒤에 이제 여러분 그림은 종종 보였을 것 같아요. 뭐 컴퓨터가 그림, 뭐 고흐 그림 뭐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컨버션 뉴럴 네트워크 액티베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내가 무슨 함수를 최적화하면 저런 그림이 튀어나오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법들이 나오고, 디컨볼루션도 얘기해봤고, 뭐 딥드림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뭐 클래스 액티베이션, 이건 아니고 요거는 얘기한 건 아니고, 요거는 저기 조금 뒤에 다른 세션에서 다뤄보도록. 죄송합니다. 우리 맨 처음 했던 그거네요. 맨 처음 했던.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을 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 했던 방법이 이거네요. 그렇죠? 디컨볼루션 그거. 제가 헷갈린 그 액티베이션 그 얘기는 저기 뒤에 다시 한번 더 나올 겁니다. 네. 여기서까지 해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